그 액티비티 코에피션트에 관해서는 아주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이 뭐냐? 디바이 휘켈 이론입니다. 이 디바이는 피트 디바이 그리고 무슨 휘켈 저 퍼스네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이분들이 거의 독립적으로 이제 이 전해질에 관한 이론을 세웠어요. 이 논문이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는데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extended 디바이 휘켈 이제 이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요 식이 결론적으로 요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그 감마는 액티비티 코에피션트죠. 이걸 로그를 취한 것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Z는 그 이온이 그 차지입니다. 차지, 그죠? 제곱을 했어요. 양이온과 음이온 마이너스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스퀘어 루트 미오 이거는 아이오닉 스트렝스고요. 그리고 분모가 복잡합니다. 1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요, 아이온 사이즈예요. 아이온 사이즈. 이것은 어떤 아이온 사이즈냐? 이거는 아이오닉 애트모스피어를 고려한 이온의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리튬 이 이온이 굉장히 작죠. 그렇지만은 주변에 이제 아이오닉 애트모스피어까지 고려하면은 커지죠. 그거를 고려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위가 피코미터입니다. 피코미터.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스퀘어 루트 m 하고 뮤하고 나누기 305. 그죠? 이게 어떻게 유도가 됩니까? 이거는 오리지널 페이퍼를 봐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디바이 휴켈 이론이 이게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0.1 몰라보다 작을 때 주로 잘 적용이 돼요. 그렇지만은 이거보다 클 때는요, 잘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이온 강도가 0.1 몰라보다 클 경우가 사실은 실제로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떤 이론이 있냐면은 피처 이론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요 디바이 휴켈 이론을 써서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거 외우기 힘들죠? 굳이 외우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 문제를 막 풀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을래도 자연스럽게 외워질 수가 있어요. 이 문제 시험에 낼 경우에는 제가 당연히 요 식은 주어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알파 값, 그죠? 이온의 그 사이즈가 중요하죠, 그죠? 어, 이온의 사이즈 여기 나왔는데 이거 보니까요, 여러 여기 양이온이 있어요. 또 음이온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이즈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가인 경우가 이렇게 있죠. 프로톤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프로톤은 어때요? 굉장히 사이즈가 작죠. 그렇지만은 실제적인 아이온 사이즈, 이펙티브 아이온 사이즈입니다. 그죠? 뭐냐, 프로톤 주변에도 무리들 분자가 막 배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900 피코미터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대략적인 겁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아이온 스트렝스가 0.0001부터 0.1까지 이제 대강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온 스트렝스 0.001인 경우에는 이것은 감마 값이 얼마냐? 액티비티 코에피션트가 0.967. 그러니까 보세요. 아이온 스트렝스가 점점 이게 증가하면은 이게 어때요? 이게 점점 작아지죠. 그죠? 근데 그 작아지는 효과가 그 차지가 플러스 1가보다는 여기 보세요. 밑에 보시면은 플러스 2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플러스 1가짜리는 이렇게 이온이 사이즈가 점점 요 크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물 분자까지 고려하면은 이온 자체가 커도요. 실제로 이펙티브 아이온 사이즈는 점점 더 작아요. 어쨌든 이런 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온 사이즈에 대해서 아이오닉 스트렝스 그 변화에 따른 요 감마 값, 액티비티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주어지죠. 이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가입니다. 여기는 이제 위에는 이거는 마이너스 1가도 있고요, 플러스 1가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가인 경우는 어떻죠? 그 효과가 더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마그네슘이나 베릴륨 이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이온 사이즈가 약 800 피코미터고요. 이거는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증가하면은 더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감마값이.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3가는 더 감소하죠. 그죠? 잘 보세요, 여러분요. 여기 플러스 2가는 0.001 몰라 아이오닉 스트렝스에서 0.87인데 이거는 0.738이고요. 플러스 4가는 0.588. 그죠? 그렇게 이제 아이오닉 스트렝스 영향이 이렇게 큰 겁니다. 그죠? 이런 표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x축은 아이오닉 스트렝스고요. y축은 액티비티 코에피션트입니다. 그 각각의 4개의 그림이 요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는 플러스 1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3가, 4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가는 아이오닉 스트렝스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요 초하지가 점점 증가할수록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커짐에 따라서 액티비티 코에피션트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테이블 제가 보여드린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한번 아이오닉 스트렝스를 일단은 구하고 그래서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를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제가 여기 나오는데요. 칼슘 클로라이드 3.3mg 올라가 있어요. 이게 물에 완전히 녹죠. 그래서 칼슘 이가 이온과 클로라이드 이온이 두 개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때 문제가 뭐냐면요. 칼슘 이가 이온의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를 한번 구해봐라 이겁니다. 그럼 구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를 이용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그 디바이 휴켈 이론을 이용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은 이게 물에 녹아서 칼슘 이온의 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3.3mm몰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클로라이드 이온의 농도는 이게 두 개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3.3 곱하기 2, 6.6mm몰라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아이오닉 스트렝스의 정의를 가지고서 이렇게 풀어보면은 이게 0.01몰라가 되는 겁니다. 그죠? 다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맞춘 겁니다. 실제로는. 이제 그러는데 이제 요 표에서 구하는 거예요. 일단 가장 간단하게 한번 구해 봅시다. 칼슘 이가 이온이고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0.01이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요 표를 갑니다. 여기 보니까요. 칼슘 이가 이온이 있잖아요. 그죠? 표를 보니까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0.01이 됩니다. 그죠? 그럼 어디죠?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0.675가 되는 거예요. 감마값이. 그죠? 그렇게 이제 구하는 겁니다. 0.675 이게 좀 잘렸는데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딱 이렇게 이제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딱 떨어질 일도 만무하죠, 그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그런 개념을 씁니다. 인터폴레이션,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두 가지 값이 주어졌어요. 그죠? 근데 이제 실제 우리가 구하는 값은 그 두 가지 값의 사이에 존재한다. 그럼 어떻죠? 이 두 가지 값을 그냥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비례식을 통해서 그죠? 그 사이 값을 구하는 거. 그걸 보고 인터폴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터폴레이션은 뭡니까? 미지 값이 기존에 알려진 값들 사이에 존재할 때 우리가 인터는 그 사이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존재하지 않고 그 바깥에 존재하면 어떡하죠? 그때를 우리가 엑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엑스트라는 벗어났다는 뜻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값들 벗어난 경우에 인터폴레이션을 우리말로 하면 내삽. 그죠? 엑스트라폴레이션은 외삽.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삽이 더 정확해요. 외삽보다는. 근데 외삽을 안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은 우리가 내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삽의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그러니까 이 중간값을 우리가 구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알려진 그 값들 중간값에는 그냥 리니어하게 변한다. 그렇게 물론 그것은 정확한 저 가정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알려진 값들 사이가 촘촘하면은 그 중간 값들은 그냥 직선적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 가능하다. 그렇게 가정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 식을 이제 그걸 굳이 쓰자면은 unknown y 인터벌을 델타 y 그러니까 양쪽에 알려진 값들로 나누는 것은 그러니까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x 인터벌 그를 또 델타 x로 나눈 것과 동일하다. 이런 가정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기 이제 두 가지가 값이 알려졌어요. x가 10과 20이 알려졌습니다. 그때 y 값도 알려져 있죠. 하나는 0.67이고 하나는 0.83이 됩니다. 그런데 x가 16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제 이 직선적으로 이렇게 관계 이렇게 변화한다. 그걸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을 써서 구하면 돼요. 그죠? 16은 어떻습니까? 요거 x가 뭐냐? 그러니까 이걸 표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11 때 0. y는 0.67, 21 때 0.83. 요 중간은 뭐냐? 그죠? 이 직선을 식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 식에다 넣고 풀면은 x가 16일 때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약간 복잡하니까 뭐 그렇게 되지만은 요 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이제 0.83에서 요거를 빼요. 이거 y 변화. 그 다음에 여기서 0.83에서 0.67을 이게 또 여기 값을 뺍니다. 나눕니다. 그럼 요게 어떻게 되죠? 요 기울기가 나오는 거죠. 그 기울기가 여기에서 여기 x의 x로 표현한 그 기울기가 같다. 20에서 16을 빼고 20에서 10을 뺍니다. 그죠? 요렇게. 이런 식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y는 0.766이다. 그렇게, 그죠? 근데 이 가정은 요 중간에 변화는 그냥 직선적으로 변한다. 이게 직선적이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넌 리니어하게 변화하면은 요 값은 이게 달라지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요 값이 양쪽의 값이 간격이 좁을 때는 요 인터폴레이션이 굉장히 그래도 정확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뮤가 0.025 몰라일 경우에 프로톤의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를 구해라 이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표를 보면 알겠지만은요. 뮤가 0.025는 0.01과 0.05 사이에 존재해요. 그죠?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0.025잖아요. 근데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는 0.025는 어디에 사이에 존재하느냐? 0.01과 0.05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 어, 우리가 요 식을 쓰는 거죠.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게 뭐가 빠졌네요. 이게요. 감마 인터벌. 그러니까 여기 먼저 보니까 0. 어, 여기 86 빼기 0.914 분의 델타 감마는 0.05 빼기 0.01 아니죠. 이것은 65분의 요겁니다. 0.86 빼기 0, 괄호 아니 요거 물음표 하고요. 그 다음에 0.05 빼기 0.025 이게 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좀 약간 메스업 되는데 이런 겁니다. 먼저 y부터 한번 보겠어요. 0.86에서 0.914를 분모로 놓고요. 물론 분자로 놔도 됩니다. 일단 분모로 놓고 그 다음에 0.86에서 감마를 요 부분 요 값을 빼요. 이게 감마. 요게 이제 요게 분수가 여기에 이제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참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제 x로 봅니다. 0.05에서 0.01을 뺀 거 분의 0.05에서 0.025를 뺀 거 이거에 이제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을 풀면은 감마는 0.894다.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프로톤의 액티비티 코에피션트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표를 이용해서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구한 값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과연 디바이 휴켈 이론을 써서 구하면 어떻게 되겠냐 궁금하시죠? 그죠? 어나더 솔루션이 있어요. 디바이 휴켈. 그러니까 프로톤의 알파 값은 900 피코미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썼더니 요 식에다 집어 넣는 겁니다. 이게 1가니까 1의 제곱이고 이거는 아이온 스트렝스가 0.025죠. 했더니 어때요? 이게 로그 감마가 마이너스 0.054 98이다. 그러니까 이제 감마를 이제 구하니까 10의 마이너스 이걸 쓰니까요. 0.881 뭐 0.88이 됐어요. 근데 표를 통해서 구한 값은 뭡니까? 0.894, 89, 0.88, 89 거의 일치하죠. 이 정도면요 아주 엑셀런트한 겁니다. 실제로는 그죠? 그럼 뭐가 더 정확하느냐? 뭐가 정확하죠? 저는 이론 값을 좀 저는 선호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죠? 왜냐면은 여기에는 어, 이 직선적으로 변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영향이 있어요. 어쨌든 어, 구할 수 있는 거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표를 통해서 구하던 아니면 디바이 휴켈 이론을 통해서 구하던 그죠? 디바이 휴켈 이론 알고 있으면 간단하죠, 사실은. 그죠?
굳이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non-ionic compound activity coefficient는 뭐냐? 중성인 것은 이온이 없기 때문에 감마는 그냥 1이에요. activity coefficient가 1. 그러니까 이때는 농도나 액티비티나 같아요. 그죠? 같다. 그렇게 여기 보세요. 액티비티나 농도나 같고요. 만약에 기체인 경우는 어떻죠? 기체? 기체인 경우는 여기 액티비티나 압력이나 같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이제 이 퓨게시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용액 중에서 액티비티 코에피션트에 해당하는 것이 기체에는 퓨게시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같지만은 그 저 용어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아이디얼 가스는 뭡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실제 가스랑 다르다. 그때는 퓨게시티 코에피션트라는 요거를 다 따로 또 정의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 분석하기에는 뭐 그럴 일 없으니까 그냥 여기는 이거는 그냥 여러분 굳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만 여러분 신경 쓰면 돼요.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한 가지 극단적인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게 이온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1 몰라보다 더 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표를 한번 그래프를 보십시오. 이게 0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죠. 이거는 이제 디바 휴켈 이론으로 이 부분은 다 맞아요. 그죠? 맞다가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밑바닥을 최소값을 치고 쭉 증가합니다. 이런 경향을 보이더라. 이게 이겁니다. 그죠? 이걸 왜 그러냐? 이거는 복잡합니다. 온세거라고요. 노벨 저기 화학상을 받은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론을 봐야 돼요. 근데 그거는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도저히 저도 이해 못합니다. 아예 책은 취급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 아시고요. 그죠? 어, 그냥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온의 저 농도가 이렇게 높은 것은요. 그런 건 거의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험하는 경우에 만날 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